몬스터 에너지. 수년 동안 몬스터는 극한의 에너지 음료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로 마시는 것이 더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몬스터의 로고가 금속을 찢는 발톱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을 봅니다. 이 발톱은 디자인 비평가들에 따르면 상처가 아니라 매우 특정한 숫자적 가치를 가진 히브리어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6 그리고 로고의 외에 나타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 캔을 기울여 마시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을 질러라 라는 슬로건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극단적인 브랜드화에 불과하지만 모든 요소를 결합했을 때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 뒤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삽입하려는 어두운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었을 때 그 삼각형 로고가 고대의 그리모어에 나오는 어떤 것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라 18세기부터 소환의식에 사용된 인장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음모 커뮤니티가 처음으로 알아차렸지만 곧 이 주제는 디자인, 상징주의, 종교그룹 포럼까지 퍼졌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지만 시각적 유사성은 수년간 음모 이론을 부채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로고는 4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담인가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리사 심슨이 부적절한 자세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방송될 때 간질 발작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설계를 위한 서명이 5만을 넘어서면서 음모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로고가 시온이라는 단어를 철자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음모라고 하면서 게임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13년이 지난 지금도 외교적 긴장과 이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림픽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수년 동안 발렌시아가는 고급 패션, 호화로운 패션쇼, 도발적인 광고 캠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발렌시아가는 광고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곰인형 모양의 가방을 들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곰인형이 아니었고 끈, 징, 체인, 사도마조이즘, 미학이 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그들은 사회의 소아성애에 대한 암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몇몇만이 알아차린 훨씬 더 음흉한 무언가가 있었다. 같은 캠페인의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법적 문서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작위 종이가 아니라 미국 대법원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실제 판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포는 발렌시아가라는 이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구글 번역기 검색창에 발렌시아가를 입력하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알은 왕입니다. 바알은 왕입니다. 바알은 많은 오컬트 전통에서 악마적인 인물로 역사적으로 희생과 어두운 종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번역에는 실제 언어학적 근거가 없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도발일까요? 발렌시아가는 사과하고 캠페인을 철회했으며 창의적 에이전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어. 프록터 앤드 갬블. 1932년에 한 미국 회사가 수염난 남자와 13개의 별이 있는 로고를 출시했습니다. 몇십 년 후 그 무해한 디자인이 사탄의 상징으로 비난받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뿔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수염 사이에 숨겨진 666을 발견했으며 몇몇은 이미지에 숨겨진 악마의 뿔이 있다고 주장했고 13개의 별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은 악마와의 어떤 연관성도 여러 번 부인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1991년 사탄 공포증이 한창인 시대에 회사는 신념 때문이 아니라 집단 공포가 어떤 광고 캠페인보다 강했기 때문에 로고를 포기했습니다. 산타 카타리나 동양연구소. 브라질의 한 유명 대학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있는 파고다를 표현하고자 했지만 작은 세부 사항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추상적인 디자인은 바이럴되면서 다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2005년에 거품처럼 바이럴되었고 기관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의 평판이 흔들렸고 즉시 그를 교체해야 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추상적인 것이 순식간에 외설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애플, 어쩌면 당신은 단순히 반쯤 먹은 사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해석에서 발생합니다. 공식적인 버전은 물린 자국이 체리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훨씬 어두운 이론 중 하나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안화물 사과를 먹고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원죄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브, 에덴, 그리고 금지된 지식, 반역이나 처벌의 상징으로서의 사과, 그리고 모든 것이 신비로운 전통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실수로 보지 않고 자기 신격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봅니다. 오랜 세월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공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2014년에 그들의 새로운 로고가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친근하며 소속, 사랑, 사람들, 그리고 문자 A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밈 신체 부분에 대한 비교, 그리고 피터 그리핀의 턱살까지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치 성교육 사포와 매뉴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더 많은 가시성, 더 많은 마케팅, 그리고 시각적 위기가 어떻게 이점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스타벅스 최초의 로고는 2개의 꼬리를 가진 인어가 나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로고는 발견되지 않은 16세기 노르웨이 판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물이 프랑스 민속에서 온 존재인 멜루지나를 기반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멜루지나는 반은 여성 반은 뱀이었습니다. 멜루지나는 한 귀족과 결혼하여 괴물 같은 자녀들을 낳았고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갑니다. 로고를 뒤집으면 수샹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은밀한 의식에서 사용되는 불경한 신인 바포맷을 참조한 것입니다. 지메일, 이전의 지메일 로고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빨간색 AM자 모양의 봉투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위 등급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프리메이슨의 예복인 왕실아크의 앞치마와 비교했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2020년에 지메일은 로고를 더 추상적이고 다채로운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브랜딩 변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글쎄요, 믿는 건 각자의 몫이죠. 더티버드는 웨일즈의 축제에서 케이터링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D와 비로스탈계 실루엣을 형성하는 로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로고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담하고 성적으로 암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광고 캠페인 때문이었습니다. 더티버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브랜드를 이전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알링턴 소아과 센터, 성인을 어린이를 안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로고가 깊이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용서하지 않았고 논란이 터졌다. 돌봄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이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조직은 그것을 신속히 제거했지만 부적절하게 배치된 실루엣이 어떻게 가장 무해한 의도를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주니어 저스트 댄스 수업, 그것은 단순한 어린이 댄스 수업 전단지였습니다. 춤추는 두 사람의 그림, 움직임, 역동성 모두 괜찮았지만 누군가가 그들 사이에서 형성된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몸 사이의 빈 공간은 거기에 없어야 할 실루엣을 만들었고 불편한 착시 현상으로 포스터가 입소문을 타게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저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로고는 공식 포스터보다 밈으로 더 오래 존재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수십 년 동안 치프 와우는 모자와 티셔츠에 있을 뿐만 아니라 클리블랜드 문화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커다란 얼굴, 커다란 치아, 머리에 깃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공식 마스코트였지만 인종 문제의 시한폭탄이기도 했어요. 많은 팬들에게 그는 팀의 영혼의 일부였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 원주민들에게는 끔찍한 조롱이자 전체 문화를 박람회의 고정관념으로 축소한 캐리커처였다. 다른 팀들이 원주민 이름과 상징을 버릴 때 인디언스는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매년 항의, 공개 서한, 보이콧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치프 와우가 그려진 유니폼을 아무렇지 않게 판매했다. 하지만 압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9년 와후의 웃는 얼굴은 필드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 로고의 변화만이 아니라 팀 이름까지 지워버릴 정체성의 변화가 왔습니다. 버몬트 퍼 메이플 시럽. 이 로고는 단순한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나무 수액이 통으로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무의 모양과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너무 널리 퍼져서 브랜드는 디자인과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말보로. 수년간 국제 규정은 담배 광고를 제거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말보로가 완성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은밀한 브랜딩. 포뮬러1 자동차를 보세요. 예를 들어 페라리는 수년간 흰색과 빨간색 줄무늬의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는 없었고 말보로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정확히 담배 패키지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담배 광고가 금지된 국가에서는 로고가 사라졌지만 패턴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 당신의 기억에 남도록 설계된 시각적 트릭.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빨간색 화살표가 가로지르는 H.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은 2015년 대선 캠페인에 등장했습니다. 로고는 움직임, 방향, 진보를 상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살표를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했으며 힐러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병원 표지판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선거에서는 로고조차도 선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줌마 제마이마. 수십 년 동안 에이언 제미마는 팬케이크의 대명사였지만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는 흑인을 조롱하며 가짜 억양과 한여 옷을 입힌 민스트럴 쇼에서 탄생했습니다. 20세기 동안 브랜드는 이미지를 현대화하려고 했지만 그 뿌리는 너무 깊었습니다. 2021년에 오랜 압박 끝에 그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펄멜린 컴퍼니로 대체되었지만 그 기원의 불편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코스테렉 우제닌이 체코 공화국의 주요 육류 회사 중 하나로 자사 제품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로고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암시적인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띄도록 의도되었고 잘못된 이유로 성공했습니다. 비평에도 불구하고 로고는 유지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심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2000년에 이 회사는 로고 리디자인에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심볼, 녹색과 노란색 태양꽃입니다. 자연, 정정 에너지, 희망.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환경 기록, 석유 유출, 오염 및 지구에 대한 수십 년간의 피해. 새로운 로고는 그들의 시도로 보였던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린워싱의 시도, 진실을 숨기기 위한 외관. 때때로 로고는 이미 역사가 얼룩진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몬사트는 폴란드의 안테나 및 위성 회사로 파리 위성 접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로고로 디자인했습니다. 문제는 각도였습니다. 기술로 보여줘야 할 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바이럴 이미지가 된 이유는 혁신 때문이 아니라 이중적인 시각적 의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것을 결코 바꾸지 않았지만 로고의 평판은 영원히 굳어졌습니다. 이 종류의 콘텐츠를 지지하기 위해 구독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이 흥미로운 다른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